인생이 자꾸 꼬이는 이유, 나이 들고서야 알았지. 일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고? 나는 한때 세상이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줄 알았어. 열심히 살았는데도 일이 어긋나고, 사람 믿었는데 등 돌리고, 참고 또 참았는데 돌아오는 건 서운한 뿐이더라. 그땐 몰랐지.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매듭을 묶고 있었다는 걸. 젊을 때 나는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싫은 소리 못하고 속상해도 웃어 넘기고 내 마음은 나중으로 미루고. 왜 그랬냐고? 미움받기 싫어서. 관계가 끊길까봐. 그런데 말이야. 그게 바로 첫 번째 매듭이더라. 참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참는 만큼 속이 엉키고 엉킨 만큼 말이 꼬이고 꼬인 말은 결국 관계를 비틀어버린다. 나는 늘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속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 그러다 어느 날 별것 아닌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더라. 그게 뭔지 알아? 쌓인 거다. 인생은 한 번에 망가지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말 못한 감정들이 매듭이 된다. 두 번째는 기대였다. 자식은 이렇게 해주겠지. 배우자는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친구는 내 마음쯤은 읽어주겠지. 그런데 말이다. 기대는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 나는 속으로 수십 번 대화를 했는데 상대는 한 번도 못 들은 거야. 그러니 어긋날 수밖에. 기대는 조용히 자라다가 실망으로 터진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말하지 않는다. 왜냐고? 서운하단 말조차 자존심이 상하거든. 그게 또 하나의 매듭이다. 나는 오랫동안 남 탓을 했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세상은 그냥 세상이고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른 채 살았다는 거다. 나는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정작 나만 몰랐다. 그러니 누가 넘으면 화가 나고 안 채워주면 서운하고 안 알아주면 억울하지. 내 기준을 나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맞춰주겠어? 또 하나 있다. 조급함.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가만히 있으면 망할까봐 계속 움직였다. 쉴 줄도 모르고 멈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웃긴 건 조급할수록 더 꼬이더라. 빨리 가려고 무리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잃지 않으려고 붙잡다가 더 많이 놓쳤다. 인생은 줄다리기가 아니다. 붙잡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대부분은 내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었다. 싫은데 좋은 척, 힘든데 괜찮은 척, 외로운데 바쁜 척. 그 척이 쌓여서 진짜 나를 밀어냈다. 그러니 방향이 틀릴 수밖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만 살았으니 어긋나는 게 당연하지. 사람은 말이야, 자기 마음을 외면하면 언젠가 몸이 대신 말한다. 불면증이 오고 속이 뒤틀리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그때서야 묻는다. 내가 왜 이러지? 그때가 이미 매듭이 단단히 굳은 뒤다. 나는 늦게 배웠다. 인생이 꼬일 때는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말고 멈춰야 한다는 걸. 왜냐하면 엉킨 실은 세게 당기면 더 꼬이거든. 가만히 놓고 처음 매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천천히 봐야 한다. 그게 용기다.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마음을 인정하는 용기.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말했다. 나 힘들다. 나 서운했다. 나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신기하게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쉬어지더라. 인생이 꼬였던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묶어놓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말이다. 혹시 당신도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자꾸 관계가 틀어지나? 왜 나는 늘 억울한가? 그 생각이 든다면 혹시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봐라.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남 눈치 말고, 체면 말고, 두려움 말고. 진짜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내 마음을 속이면 꼬이고 인정하면 풀린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인정한다는 거지. 나는 나이 들고서야 알았다. 인생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밀어두고 살았다는 걸. 그걸 알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 하지만 늦었다고 끝은 아니다. 매듭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풀 수 있다. 다만 정직해야 한다. 남에게 말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 한마디가 첫 실말이다. 이제 시작이다.
왜 우리는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지, 왜 비슷한 사람에게 또 상처받는지, 왜 결심해도 다시 제자리인지. 그 진짜 이유는 아직 더 깊다. 2부. 왜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가? 사람이 참 이상하지. 분명히 다짐했거든. 다시는 이런 사람 안 만난다. 이제는 절대 참지 않는다. 이번엔 다르게 산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비슷한 자리, 비슷한 상처, 비슷한 눈물이다. 왜 그럴까? 운이 나빠서? 팔자가 사나워서?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꾸지 않고 등장인물만 바꾼다. 그게 두 번째 매듭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늘 무시하는 사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다. 겉으로는 말한다.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딜 가든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 왜일까? 사람은 익숙한 감정을 따라간다. 행복보다 익숙함이 먼저다. 어릴 적부터 늘 참는 역할이었고 늘 양보하는 사람이었고 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편하다. 불편하고 억울해도 익숙하다. 그래서 또 그 자리를 고른다. 본인은 선택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냥 어쩌다 보니라고 한다. 하지만 마음은 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 나는 한때 늘 기대고 싶은 사람이 좋았다. 의지할 수 있고 결정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게 안정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 내가 결정 안 해도 되니까 편했던 거다.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안심이었던 거다. 그래서 자꾸 강한 사람 옆에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사라졌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숨긴 거다. 우리는 반복한다. 왜냐하면 바꾸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는 것, 싫다고 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복은 아프지만 안전하다. 아픈데 안전하다는 말 이상하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 상처받는 게 익숙하면 그게 일상이 된다. 행복은 오히려 낯설어서 불안하다. 또 하나 있다. 우리는 문제를 상황 탓으로 돌린다. 돈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뭘까? 선택이다. 큰 선택 말고 작은 선택. 말할까 말까? 참을까 말까? 피할까 맞설까?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인생이 된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편한 쪽을 택한다. 그리고 나중에 왜 또 이렇게 됐지? 라고 묻는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도 안 바뀐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늘 손해보는 쪽이야. 그 말 입버릇처럼 하지 않았나? 그게 주문이다. 그 말을 반복하면 뇌는 그대로 믿는다. 그리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한다. 손해보는 선택, 뒤로 물러나는 선택, 자기 마음을 접는 선택. 그러면서 또 말한다. 봐, 역시 나는 이런 팔자야? 아니다. 팔자가 아니라 습관이다. 나는 어느 날 이상한 걸 깨달았다. 나는 늘 날 필요로 하는 사람 옆에 서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의지하려는 사람. 왜 그랬을까? 그래야 내가 쓸모 있어 보이니까. 그래야 내가 버림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 내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힘들었다. 내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반복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혼자 되는 게 무섭고 미움받는 게 무섭고 버려질까봐 무섭다. 그래서 비슷한 관계, 비슷한 구조를 고른다. 적어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행복보다 예측 가능한 불행이 낫다는 거다. 참 씁쓸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창한 거 없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딱 한 번만 다르게 해보는 거다. 늘 참았다면 한 문장만 말해봐라. 나는 그게 싫다. 늘 맞춰줬다면 이번엔 하루만 내 일정대로 살아봐라. 늘 전화 먼저 했다면
이번엔 기다려봐라. 그 작은 어긋남이 반복을 끊는 시작이다. 처음엔 어색하다. 불안하다.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지만 그 불안이 바뀌는 신호다. 나는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반복 때문이었다는 걸. 비슷한 선택, 비슷한 말, 비슷한 침묵. 그게 쌓여서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우리는 늘 언젠가 크게 바뀌어야지라고 말한다. 아니다. 크게는 안 바뀐다. 오늘 한 문장, 오늘 한 선택. 그게 쌓이면 어느 날 길이 달라져 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나? 왜 나는 늘 이런 사람만 만날까? 왜 나는 항상 손해보는 쪽일까? 왜 나는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일까? 그 질문을 밖으로 던지지 말고 안으로 던져봐라. 나는 지금 어떤 역할을 반복하고 있는가? 착한 사람? 희생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먼저 연락하는 사람? 늘 이해하는 사람? 그 역할을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진 않은가? 인생은 우리가 허락한 만큼 계속된다. 내가 침묵을 허락하면 무시는 계속되고 내가 희생을 허락하면 당연함이 된다. 바꾸고 싶다면 허락을 거둬야 한다. 그게 무섭다. 하지만 그 무서움을 한 번 넘어야 반복이 멈춘다. 나는 이제 같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묻는다. 내가 또 어디서 익숙함을 고르고 있지? 그 질문 하나가 많은 걸 바꿨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선택을 본다. 그러면 길이 보인다. 아, 여기서 내가 늘 물러났구나. 아, 여기서 내가 말을 삼켰구나. 그걸 인정하면 다음이 달라진다. 인생은 신기하게도 같은 수업을 계속 내준다.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자꾸 시험지가 어렵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답을 안 바꾸고 계속 같은 칸에 동그라미 치고 있다. 그러니 또 틀리지. 이제는 한 번쯤 다른 칸에 동그라미 쳐보자. 틀릴까봐 무서워도 한 번은 다르게. 그게 반복을 끊는 시작이다. 3부. 우리는 왜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가? 이상하지 않나? 남이 나를 무시하면 그렇게 분한데 정작 나는 나를 제일 먼저 깎아내린다. 내가 뭘? 나는 원래 이 정도야? 저 사람들하고는 급이 다르지. 이 말 혹시 입에 붙어 있지 않나? 우리는 상처받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다. 그게 세 번째 매듭이다. 나는 젊을 때 기회가 와도 한 발 물러섰다. 저 사람이 더 잘하겠지. 나는 준비가 안 됐어.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지. 그렇게 몇 번을 비켜섰는지 모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쓰렸다. 그런데도 또 다음 기회가 오면 물러섰다. 왜 그랬을까? 실패가 무서워서? 아니다. 들킬까봐 무서웠다. 내가 뭐라고? 그 소리 들을까봐? 사람은 말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산다. 내가 나를 작은 사람이라고 믿으면 딱 그만큼만 선택한다. 더 큰 자리에 내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 허락을 안 하니까. 남이 막은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선을 긋는다. 여기까지만. 그 선이 인생의 크기다. 나는 어릴 때 늘 비교를 당했다. 쟤는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얌전히 좀 해라. 욕심부리지 마라. 그 말들이 쌓여 어느 순간 내 안에 목소리가 됐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말한다. 나대지 마. 괜히 튀지 마. 적당히 해. 그 목소리가 기회를 밀어낸다. 우리는 남의 말은 잊어도 내 안에 그 목소리는 평생 데리고 산다. 또 이런 것도 있다. 칭찬을 받으면 불편하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죠? 왜 그럴까? 내가 그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깊어서다.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만 인정받으려 한다. 그 이상이 들어오면 넘칠까봐 겁난다. 그래서 일부러 작아진다. 우리는 자주 말한다. 나는 욕심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그 말이 진짜면 괜찮다. 그런데 혹시 욕심이 아니라
두려움은 아니었나? 욕심내면 상처받을까봐?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애초에 안 원한다고 말해버리는 거다. 그러면 실패해도 덜 아프니까? 하지만 말이다. 원하지 않는 척한다고 마음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건 안에서 조용히 썩는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다. 모임에서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 머릿속에선 할 말이 분명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괜히 분위기 깰까봐, 괜히 틀릴까봐. 결국 침묵했다. 그런데 몇 분 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려던 말을 거의 그대로 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했다. 그 순간 속이 무너졌다. 아, 내가 또 나를 밀어냈구나. 그 자리는 남이 빼앗은 게 아니라 내가 비워준 자리였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니다. 거절당할까봐, 인정 못 받을까봐,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말 들을까봐.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한다. 그러면 최소한 실패는 안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봐라.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포기한 거면 그게 더 큰 실패 아니겠나? 또 하나,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신분처럼 들고 산다. 나는 그때 망했잖아. 나는 원래 그런 쪽이 아니야. 나는 숫자에 약해.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돼. 그 한 번의 경험이 정체성이 된다. 그런데 말이다. 한 번 넘어진 걸로 평생 못 걷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서만은 그렇게 산다. 한 번의 창피함,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거절. 그걸 평생의 증거로 삼는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춘다. 나는 나이 들어서야 알았다. 나를 낮추면 세상이 나를 올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만큼 대한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면 세상도 딱 거기까지만 준다. 내가 나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별거 아닌 대접을 받는다. 세상은 냉정하다. 우리가 정한 선을 그대로 따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창한 자신감? 억지 긍정? 아니다. 딱 하나면 된다. 내가 나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나는 못해 대신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나는 안 돼 대신 해본 적이 적다. 말 한 끗 차이다. 그런데 그 한 끗이 내 안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완벽하지 않아도 한 발은 내딛어야 한다. 떨려도 말해보고 준비가 부족해도 도전해보고 망신당하면 어떠냐? 망신은 하루다. 후회는 오래간다. 나는 이제 망신 쪽을 택한다. 그게 덜 아프더라. 혹시 당신도 요즘 이런 생각 들지 않나? 나는 이제 늦었어? 이 나이에 뭘? 괜히 욕심부리다 웃음거리되지. 그 말이 진짜 당신 생각인가? 아니면 오래전 누군가가 심어놓은 목소리인가? 그걸 한번 구분해봐라.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남의 생각이면 이제 내려놔도 된다. 평생 들고 살 필요 없다. 인생은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만큼 흘러간다. 스스로를 낮추면 늘 뒤에서 걷게 되고 스스로를 존중하면 앞줄에 설 기회가 생긴다. 대단해지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나를 깎지 말라는 거다. 세상이 깎는 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런데 왜 내가 먼저 망치를 드느냐? 나는 이제 이렇게 묻는다. 이 말 내 자식한테도 할 수 있나?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자식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면 괜찮다. 그런데 대부분은 못한다. 그렇게 독하게는 못한다. 그럼 왜 나한테는 하느냐? 이제 그만해도 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기회는 돌아선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나도 해볼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길이 조금 달라진다. 아주 조금. 그 조금이 쌓이면 어느 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다른 뜻이 된다. 나는 원래 도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렇게 바뀔 수 있다. 4부. 우리는 왜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포기하는가? 이상하게 말이다. 기회가 눈앞에 오면
갑자기 겁이 난다. 그 전까지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달아오르다가도 정작 문 앞에 서면 발이 얼어붙는다. 그리고 스스로 말한다.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하고 나서.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그 말이 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성공할까봐 무서운 거다. 실패가 무서운 건 당연하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성공 이유다. 만약 내가 잘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면 그 기대를 어떻게 감당하지? 지금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도 되지만 성공하면 더 잘해야 할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문턱에서 일부러 멈춘다. 나는 예전에 이런 적이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꽤 오래 했다.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계획도 세웠다. 주변에서도 해봐도 되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막상 시작 날짜가 다가오자 이유 없이 미뤘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타이밍이 좀 그렇네. 지금은 바빠. 사실은 겁이 났다. 이 일이 잘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봐. 달라진 인생을 내가 감당 못할까봐. 사람은 익숙한 불행보다 낯선 행복을 더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행복은 책임을 요구하거든. 행복해지면 더 이상 핑계가 안 통한다. 나는 원래 이래. 환경이 안 좋아.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애초에 문을 안 연다. 또 이런 것도 있다. 기회 앞에서 괜히 실수를 한다. 중요한 발표 전날, 괜히 잠을 안 자고 중요한 사람 만나는 날, 괜히 시간을 착각하고 마치 내가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상황이 꼬여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둔다. 그게 마음의 보험이다. 진짜 실력으로 부딪혔다가 진짜로 거절당하면 상처가 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를 안 내놓는다. 늘 80%쯤만 한다. 그래야 혹시 안 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이라는 도망길이 남으니까. 나는 한 번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정말 실패가 무서운 걸까? 아니면 평가가 무서운 걸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평가였다. 누가 나를 보고 수군거릴까봐? 저 나이에 뭐 하겠다고? 괜히 나섰다가 망했네.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그런데 말이다. 가만히 보니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 일에 오래 관심 두지 않는다. 하루 이틀 말하다가 자기 일로 돌아간다. 내 인생은 내가 붙잡고 사는데 왜 남의 하루짜리 말에 평생을 묶어두느냐? 또 하나, 우리는 잘 되면 잃을 게 생긴다고 믿는다. 지금은 별 기대 없으니 실망도 적다. 그런데 잘 되면 지켜야 할 것도 생기고 무너질까봐 불안해진다. 그래서 애초에 높이 안 올라간다. 높이 안 올라가면 떨어질 일도 없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봐라. 계단 아래에 서 있는 것도 결국 제자리다. 떨어질 걱정 없다고 올라갈 기회까지 버리는 게 과연 안전한 걸까? 나는 나이 들어 한 가지를 배웠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 못한다는 것. 용기라는 건 떨림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떨리는데도 하는 거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은 안 온다. 그 대신 두려움을 안고 가는 날이 온다. 그 차이가 크다. 혹시 당신도 마지막 순간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나? 이번만은 그냥 넘기자.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굳이 내가 나설 필요 있나? 그 말 뒤에 진짜 이유를 붙여봐라. 내가 틀릴까봐? 내가 거절당할까봐? 내가 감당 못할까봐? 그걸 인정하는 순간 조금 달라진다. 두려움은 숨길수록 커지고 드러낼수록 작아진다. 나는 요즘 기회가 오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또 도망가면 다음에도 똑같이 도망가겠지. 반복을 끊는 건 큰 성공이 아니라 한 번의 선택이다. 이번만은 핑계 안 대고 해보는 것. 이번만은 80% 말고 100% 내보는 것. 결과는 그 다음 문제다.
적어도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기억이 남는다. 그 기억이 자존감을 만든다. 인생은 우리에게 계속 묻는다. 정말 원하는 거 맞아? 그럼 왜 움직이지 않아? 우리는 대답 대신 핑계를 낸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늘 같은 얼굴로 오지 않는다. 어느 날은 사람으로 오고, 어느 날은 제안으로 오고, 어느 날은 작은 아이디어로 온다. 그걸 알아보고도 외면하면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이제 마지막 문턱에 서면 이렇게 말한다. 무서워도 간다. 성공해도 내 인생, 실패해도 내 인생. 남의 시선은 잠깐이고 내 후회는 오래 간다. 이 나이에 더 잃을 게 뭐가 있겠나? 잃는 건 체면이고 얻는 건 경험이다. 체면은 밥 안 먹여주지만 경험은 나를 키운다. 혹시 지금 당신 앞에도 작은 문 하나 서 있지 않나? 전화 한 통, 지원서 한 장, 고백 한 마디, 거절 한 문장. 그게 당신 인생이 다음 장일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돌아서지 말자. 떨려도 손잡이를 잡아보자. 문이 안 열리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 적어도 열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진 말자. 5부. 우리는 왜 사람 때문에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가? 인생이 꼬이는 데는 돈도 한몫하고 운도 한몫한다. 그런데 제일 많이 꼬이는 건 사람 때문이다. 이상하지 않나? 분명히 다짐했거든. 다시는 이런 사람 안 만난다. 이번엔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이젠 나도 할 말한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또 비슷한 사람 옆에 서 있다. 말투는 달라도, 직업은 달라도, 얼굴은 달라도 느낌이 비슷하다. 그리고 결과도 비슷하다. 왜 그럴까?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감정으로 돌아간다. 행복한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이 먼저다. 어릴 적부터 늘 눈치 보며 살았다면 눈치 보는 관계가 편하다. 늘 참는 역할이었다면 또 참는 자리를 고른다.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또 이해만 하다 끝난다. 그게 편해서가 아니다. 그게 나라고 믿어서다. 나는 한동안 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상대가 힘들다 하면 밤늦게까지 전화 받고 상대가 속상하다 하면 내일 미뤄두고 달려갔다. 처음엔 뿌듯했다.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 내가 있어야 굴러간다는 착각.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이상하더라. 내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바쁘다. 내가 힘들다 하면 대화가 짧아진다. 그때서야 알았다. 나는 관계에서 늘 버팀목 역할만 했다는 걸. 사람들은 버팀목이 쓰러질 거라 생각 안 한다. 늘 거기 있을 거라 믿는다. 우리가 반복하는 상처는 상대 때문이 아니다. 내가 맡은 역할 때문이다. 희생자, 중재자, 구원자, 참는 사람. 그 역할이 익숙하면 그에 맞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고른다. 그리고 또 말한다.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나지? 아니다. 내가 그 자리를 허락한 거다. 또 하나 있다. 우리는 사랑과 불안을 헷갈린다. 연락이 늦으면 불안하고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걸 내가 그만큼 좋아해서라고 착각한다. 아니다. 그건 버려질까봐 두려운 거다. 두려움이 큰 사람은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어릴 적에도 확신보다는 눈치가 더 많았을 테니까. 나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다. 왜 나는 늘 나보다 강한 사람 옆에 서 있을까? 강한 말투, 결정 빠른 사람, 주도권 잡는 사람. 처음엔 든든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 점점 작아진다. 의견을 내면 괜히 부딪히는 것 같고 싫다고 말하면 분위기 깨는 것 같고 결국 또 참는다. 그리고 또 속으로 쌓는다. 이게 반복이다. 상대가 달라도 구조는 같다. 관계에서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는 내 경계가 흐리기 때문이다. 경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 괜찮다. 이건 싫다. 이건 힘들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깨질까봐
그 선을 자꾸 뒤로 미룬다. 처음엔 작은 부탁 하나,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양보,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자리가 없다. 그때 터진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해? 사실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 우리는 착각한다. 참으면 관계가 유지된다고? 아니다. 참으면 균형이 무너진다. 한쪽은 점점 더 기대고 한쪽은 점점 더 지친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진다. 상대는 말한다.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말 안 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있다. 우리는 익숙한 상처를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상처 줄지 안다. 저 사람은 어디까지 무시할지 안다. 예측이 되니까 덜 무섭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예측 가능한 상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존중이다. 연락이 늦어도, 믿음이 있고 의견이 달라도, 존중이 있고 싫다고 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 그게 안정이다. 나는 나이 들어 한 가지를 배웠다. 관계는 노력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유지된다는 것. 내가 계속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이미 기울어 있다. 내가 사라져야 편한 관계라면 그건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렵다. 외로울까봐? 다시 시작해야 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낡은 관계를 붙든다. 익숙하니까? 적어도 혼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다. 사람 옆에 있다고? 덜 외로운 건 아니다. 말 못하고 눈치 보고 자꾸만 나를 줄여야 한다면? 그건 이미 혼자다. 차라리 당당하게 혼자인 게 낫다. 적어도 나를 잃지는 않으니까.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생각 들지 않나?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건가?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건가? 그 질문이 반복된다면 이미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거다. 예민한 게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을 수 있다. 많이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을 원하는 걸 수 있다.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 하는 순간일 수 있다. 나는 이제 관계에서 이런 기준을 둔다. 이 사람 옆에서 내가 편한가? 내가 작아지지 않는가? 내가 말해도 괜찮은가? 셋 중 하나라도 계속 무너지면 거리를 둔다. 예전 같았으면 끝까지 붙들었을 거다. 지금은 안다. 사람을 잊는 게 나를 잊는 것보다 낫다는 걸.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상처를 피하려고만 해서다. 정작 필요한 건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을 고르는 것, 그리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 그 시작은 한 문장이다. 그건 싫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은 상처다. 짧지만 관계를 바꾸는 말이다. 6부. 우리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또 사람을 찾는다. 힘들다, 지쳤다 말하면서도 전화가 안 오면 불안하고 약속이 없으면 괜히 초라해진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외로움보다 고요함을 더 무서워한다. 그게 6번째 매듭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정직하다. 누구 탓도 못하고 핑계도 못 대고 딱 나 자신만 남는다.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가? 나는 왜 자꾸 비슷한 선택을 하는가? 이 질문이 싫어서 우리는 소음을 찾는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넘기고 괜히 약속을 만든다. 조용하면 내 마음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예전에 집이 조용하면 견디질 못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TV를 켜놓고 전화라도 붙들고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쓸쓸함이 올라왔거든. 그 쓸쓸함은 오늘 하루의 외로움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공허였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던 구멍. 그걸 혼자 있을 때 제일 선명하게 느꼈다. 우리는 외로움을 나쁜 감정으로 배운다.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 없이 계속 사람 속에만 있으면 자기 마음을 잃는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지금 뭐가 힘든지,
알 틈이 없다. 늘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내 속도를 모른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더 크게 무너진다. 상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없었던 거다. 나는 늘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내였고 직장 동료였고 친구였다. 그런데 나는 뭐였나?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춘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빨리 채워 넣으려 한다. 빈칸을 두기 싫어서 나는 한 번은 억지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처음엔 괜히 불안했다.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보고 괜히 냉장고 문을 열고 괜히 창밖만 바라봤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내 생각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 내가 요즘 이게 힘들었구나. 아, 내가 사실은 저 말에 상처였구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땐 몰랐던 감정이었다. 우리는 외로움을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를 잃어서 생기는 것이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속은 빈다. 그래서 관계가 시작되면 과하게 매달린다. 이 사람이 내 외로움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건 부담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공허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 또 하나 있다. 혼자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누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불리지도 않고 누구의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날. 그날이 괜히 패배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말이다. 쓸모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밥을 차려 먹고 산책을 하고 책을 한 페이지 읽는 것. 그게 쓸모다. 남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쓰이는 것.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다 잘못된 관계로 돌아간다. 이미 상처 준 사람에게 괜히 연락하고 이미 끝난 인연을 다시 떠올리고.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익숙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또 다른 불안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봐라. 익숙하다고 안전한 건 아니다. 낡은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면 언젠가 더 크게 다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은 거창하지 않다. 처음엔 아주 짧게 시작하면 된다. 하루 30분 휴대폰 없이 앉아있기. 산책하면서 이어폰 빼기. 카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기. 처음엔 심심하고 괜히 어색하다.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어든다. 나와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요즘 외로운 날이 오면 도망가지 않는다. 그 감정을 그냥 둔다. 아, 오늘은 좀 허전하구나. 아, 오늘은 누군가 생각나는구나.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로움은 파도처럼 왔다가 간다. 붙잡으면 커지고 두면 잦아든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있을 때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 혼자 서지 못하면 관계에 기대어 선다. 기대어 서면 상대가 조금만 움직여도 같이 흔들린다. 하지만 혼자 서 있는 사람은 함께 걷는다. 붙잡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그 차이가 크다. 혹시 지금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불안한가? 괜히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괜히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럴수록 딱 한 번만 그 자리에 머물러 보자. 도망치지 말고. 외로움은 당신을 망치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보라고 온 걸지도 모른다. 그동안 미뤄둔 당신 마음을. 7부. 알면서도 왜 우리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가? 이상하지 않나? 머리로는 안다. 이 사람 만나면 또 힘들 거라는 거. 이 선택하면 또 후회할 거라는 거. 이 말하면 또 상처 줄 거라는 거. 그런데도 한다. 그리고 나중에 고개를 떨군다. 내가 또 그랬네. 왜 그럴까? 몰라서가 아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다. 습관이 나를 이긴 거다. 그게 7번째 매듭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이성으로 안 산다. 감정으로 산다. 그리고 그 감정은 오래된 길을 좋아한다. 한 번 지나간 길, 2번 지나간 길, 익숙해진 길. 그 길이 비포장이고
구덩이가 많아도 눈 감고도 갈 수 있으니 편하다. 새 길은 멀쩡해 보여도 무섭다. 어디가 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회했던 선택으로 다시 돌아간다. 나는 이런 적이 많았다. 힘들어서 끊어냈던 사람, 다짐하고 멀어졌던 관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리워진다. 힘들었던 기억은 흐려지고 좋았던 장면만 떠오른다. 그때 연락이 온다. 잘 지냈어? 심장이 철렁한다. 그래, 한 번쯤은. 그 한 번이 또 시작이다. 그리고 몇 달 뒤 같은 말. 내가 왜 또 그랬지? 이게 바로 감정의 기억 때문이다. 뇌는 고통보다 익숙함을 먼저 저장한다. 힘들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좋았던 때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미워한다.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아니었어. 그래도 그때가 나았지. 아니다. 그때도 힘들었다. 단지 지금 외로우니까 과거를 부드럽게 보는 거다. 또 이런 것도 있다. 우리는 변화를 말하지만 정체성을 안 바꾼다. 나는 원래 정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혼자 못 살아. 나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야. 그 말이 면죄부가 된다. 정이 많아서 또 연락하고 혼자 못 살아서 또 돌아가고 욱해서 또 상처 준다. 그리고는 내가 그렇지 뭐. 아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익숙한 반응이다. 반응은 바꿀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다. 정말 이 사람이 좋은 걸까? 아니면 이 감정이 익숙한 걸까? 가만히 보니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중독된 거였다. 불안, 설렘, 기다림, 애타는 마음. 그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이 나를 끌어당겼다. 평온한 관계는 심심해 보였다. 왜냐하면 내가 평온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후회를 반복하는 이유는 고통보다 외로움이 더 싫어서다. 지금 당장의 공허를 잠깐 덜기 위해 미래의 후회를 택한다. 마치 배고프다고 속 탈 줄 알면서도 아무 음식이나 집어먹는 것처럼. 그 순간은 괜찮다. 하지만 나중에 속이 뒤틀린다. 그래도 또 배고프면 같은 선택을 한다. 이게 반복이다. 또 하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달라. 내가 더 잘하면 괜찮겠지. 상대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참겠다는 결심이다. 그런데 구조가 안 바뀌면 결과도 안 바뀐다. 늘 내가 더 노력하는 관계, 늘 내가 더 기다리는 구조. 그걸 알면서도 또 뛰어든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번엔이라는 희망이 포기보다 달콤하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한 번 후회는 실수지만 두 번 후회는 선택이다. 모르고 당한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알고도 들어가는 건 내 선택이다. 그걸 인정하기가 제일 아프다. 상대 탓을 못하니까, 환경 탓을 못하니까, 오롯이 내가 고른 길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끊느냐? 거창한 결심 말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 연락하고 싶을 때 10분만 참기.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번 숨 고르기. 감정은 파도다. 10분, 30분 지나면 높이가 달라진다. 그 사이에 이성이 들어올 틈이 생긴다. 그리고 기록해봐라. 왜 힘들었는지, 왜 끝냈는지, 어디서 무너졌는지. 감정은 왜곡하지만 글은 남는다. 나중에 또 흔들릴 때 그 기록을 보면 기억이 선명해진다. 그래, 이래서 힘들었지. 그 한 줄이 다시 들어가는 걸 막아준다. 우리는 자주 말한다. 사람은 안 변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안 변하면 상황도 안 변한다. 상대가 똑같다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 결과가 달라진다. 계속 같은 문을 두드리면서 다른 방이 열리길 기대하는 건 욕심이다. 혹시 지금 당신도 이런 반복 안에 있지 않나? 끊었다 다시 연락하고, 결심했다 또 무너지고, 후회하면서 또 시작하고. 자책하지 마라. 약해서가 아니다. 익숙해서다. 그 대신 이번 한 번만
다르게 해보자. 연락 대신 산책, 폭발 대신 침묵, 매달림 대신 거리. 작은 차이가 흐름을 바꾼다. 나는 이제 후회가 올라오면 이렇게 묻는다. 이 선택 3개월 뒤에 내가 고맙다고 할까? 그 질문 하나면 대부분 답이 나온다. 지금의 외로움이냐, 나중의 존중이냐?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선택이다. 8부. 돈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정체. 사람은 말이다. 사랑 앞에서도 흔들리지만 돈 앞에서는 더 솔직해진다. 아니, 더 약해진다. 입으로는 말한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데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말이 달라진다. 밤이 길어진다. 괜히 휴대폰 계산기 켜본다. 괜히 카드값 문자 다시 본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진다. 급해진 마음은 좋은 선택을 못한다. 나는 이런 사람 많이 봤다. 조금만 불안해지면 갑자기 큰 결정을 한다. 이 기회 아니면 없어. 지금 안 잡으면 끝이야. 그 말 대부분 불안이 하는 말이다.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은 공포다. 공포는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빨리 결정하게 하고, 빨리 돈 쓰게 하고, 빨리 사인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후회하게 한다. 돈이 무서운 건 부족해서가 아니다. 비교하게 만들어서다. 남이 잘 되는 장면을 하루에도 수십 번 본다. 누군가는 투자로 돈 벌었다 하고, 누군가는 창업으로 성공했다 하고,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인생 바꿨다 한다. 그 이야기 듣고 나면 내 자리만 작아 보인다. 나만 뒤처진 거 아니야? 나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시작이다. 불안은 비교해서 자란다. 가만히 보면 진짜 위험한 선택은 탐욕이 아니라 조급함에서 나온다. 탐욕은 그래도 계산을 한다. 조급함은 계산을 안 한다. 일단 들어가고 보자. 남들도 다 한다잖아. 조금만 더 벌면 되잖아. 조금이 쌓이면 큰 구멍이 된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다. 이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매몰 비용이라 하더라.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계속 더 넣는 거다. 잃은 걸 만회하려다 더 잃는다. 나는 한 번 크게 데인 적이 있다. 이번엔 확실하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설명은 화려했고 그래프는 예뻤다. 미래는 밝아 보였고 위험은 작아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지?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면 그게 더 수상한데 그때는 안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벌고 싶다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벌고 싶은 마음은 의심을 밀어낸다. 돈 앞에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한다.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 위험해야 수익이 크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 말이 방패가 된다. 사실은 불안한데 스스로를 설득한다. 결국은 확실한 근거보다 듣고 싶은 말을 믿는다. 이게 함정이다. 안정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안정도 원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 안정이 깨질까봐, 도전 못하고 불안이 커질까봐 무리한 선택을 한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늘 줄타기를 한다. 또 이런 것도 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조금 생기면 더 많아야 안심이 된다. 안심의 기준이 자꾸 올라간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넘기자였는데 다음에는 1년치만 모으자가 되고 나중에는 남들만큼은 있어야지가 된다. 끝이 없다. 왜냐하면 불안은 금액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안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통제감이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사라질 때 우리는 무너진다. 그래서 돈이 줄어들면 마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돈은 수단이지 정체성이 아니다. 통장 숫자가 내 가치가 되면 작은 변동에도 자존감이 흔들린다. 그게 제일 위험하다. 나는 어느 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 이 선택 내가 두려워서 하는 걸까? 아니면 준비돼서 하는 걸까?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은 항상 빠르다. 준비해서 나온 선택은 생각이 길다. 설명도 길고 질문도 많고 확인도 많다.
두려움은 지금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하고, 준비는 지금이 맞는지 보자고 말한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늘 두려움의 편을 든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기 기준이 없다. 남이 좋다 하면 좋고 남이 위험하다 하면 무섭다. 그러니 늘 흔들린다. 기준은 거창할 필요 없다. 나는 원금 손실 10% 이상은 못 견딘다. 나는 빚 내서 투자 안 한다. 나는 이해 못하는 상품은 안 한다. 이 세 줄만 있어도 절반은 막는다. 기준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고수익은 늘 고위험과 같이 온다. 세상에 안전한데 큰 돈 버는 길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만약 있다면 이미 소문도 안 난다. 누가 남 좋은 일 시켜주겠나? 달콤한 말은 의심해도 된다. 의심한다고?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다. 또 하나, 돈이 급할수록 결정은 느리게 해야 한다. 급할수록 더 확인하고 더 묻고 더 기다려야 한다. 조급함이 최고조일 때 결정하면 대부분 후회한다. 마음이 쿵쾅거릴 때는 지갑을 닫아라. 심장이 뛰는 건 기회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돈을 벌 때보다 잃을 때 더 배운다. 문제는 배우고도 또 반복한다는 거다. 왜냐하면 기억보다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다. 내가 언제, 왜, 어떤 감정으로 그 선택을 했는지 적어둬라. 다음에 비슷한 상황 오면 그 글이 경고등이 된다. 너 이때도 불안해서 들어갔지? 그 한 줄이 수백만 원을 막을 수도 있다. 돈은 필요하다. 부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돈 때문에 자존심을 팔고 관계를 망치고 건강을 해치면 그건 이익이 아니다. 통장의 숫자는 늘었는데 마음이 줄어들면 그건 성공이 아니다. 진짜 안정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들어올 때도 담담하고 나갈 때도 담담한 태도.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혹시 지금 무언가에 조급해져 있나? 이번엔 꼭 잡아야 해. 지금 아니면 끝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 잠깐 멈춰라. 진짜 기회는 조용하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불안은 크게 떠들고 기회는 차분하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사람만 오래 간다. 구부. 돈은 숫자인데 왜 사람은 무너질까? 돈은 원래 숫자다. 종이 한 장이고 계좌에 찍힌 숫자다. 그런데 그 숫자가 사람을 갈라놓는다. 형제도 갈라놓고 친구도 갈라놓고 오래된 인연도 한순간에 등을 돌리게 만든다. 이상하지 않나? 남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크게 다친다. 왜 그럴까? 돈 때문이 아니다. 기대 때문이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계산을 안 한다. 설마 안 갚겠어?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니지. 이 말이 시작이다. 차용증도 안 쓰고 기한도 안 정하고 이자 얘기도 안 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돈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정을 준 거라고 착각하니까. 하지만 세상은 정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돈은 돈이다. 감정이 섞이는 순간 복잡해진다. 나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다. 잠깐만 빌려줘. 다음 달이면 갚아.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 한 번이 몇 년이 되기도 한다. 처음엔 기다린다. 두 번째 달은 이해한다. 세 번째 달은 눈치 본다. 네 번째 달쯤 되면 돈보다 감정이 상한다. 왜 말을 안 하지? 내가 말해야 하나? 그때부터 돈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가 된다. 돈을 안 갚는 사람은 꼭 나쁜 사람일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는다. 하지만 문제는 못 갚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이다. 상황이 어렵다면 미리 말하면 된다. 이번 달은 힘들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 말 한마디면 관계는 덜 상한다. 그런데 침묵한다. 그 침묵이 신뢰를 갉아먹는다. 보증은 더 무섭다. 형, 이름만 좀 빌려줘. 언니 딱 한 번이야. 그 한 번이 평생이 되기도 한다. 보증은 도와주는 게 아니다. 같이 책임지는 거다.
상대가 못 갚으면 내가 갚는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상황을 보지 않는다. 쟤는 열심히 사는 애야. 저 사람은 성실해. 성실함과 상환 능력은 다르다. 좋은 사람과 빚을 잘 갚는 사람은 같은 말이 아니다. 돈 문제로 제일 많이 깨지는 건 가족이다.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 가족이니까 더 쉽게 빌려주고 가족이니까 더 크게 상처받는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 말이 나오면 이미 돈을 넘은 거다. 배신감이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관계를 잃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더 아프다. 사람은 돈을 빌려줄 때 속으로 계약서를 쓴다. 이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길 거야. 이 일 끝나면 더 가까워질 거야. 하지만 상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고맙지. 나중에 갚으면 되지. 기대의 온도가 다르면 결말도 다르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오히려 더 냉정해야 한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빌려줄 돈이면 처음부터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돈만 주라고. 그게 아니면 안 주는 게 맞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돌려받아야 할 돈을 주면 마음이 빚이 된다. 계속 생각나고 계속 신경 쓰이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좌가 떠오른다. 그 순간 관계는 이미 변했다. 돈 거래를 잘하는 사람은 차갑지 않다. 분명하다.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정하자. 서로 불편하지 않게 문서로 남기자. 이게 신뢰다. 의심이 아니라 예방이다. 정이 깊을수록 약속은 또렷해야 한다. 모호함은 갈등의 씨앗이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오히려 큰 소리친다. 내가 일부러 안 갚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다. 돈 준 사람이 눈치 본다.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처음에 기준을 안 세웠기 때문이다. 말을 못해서다. 불편할까봐 참았기 때문이다. 참음은 미덕이 아니다. 돈 문제에서는 독이다. 돈을 빌려주기 전 한 번만 생각해라.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라고. 이 돈이 묶여도 내 삶은 괜찮은지, 못 받으면 잠을 잘 수 있는지,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지면 그건 무리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니다. 거절은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기술이다. 사람 사이에 돈이 끼면 감정이 증폭된다. 고마움은 과하게 기대되고 미안함은 점점 줄어든다. 처음엔 정말 고마워하던 사람이 시간 지나면 연락을 피한다. 그때 깨닫는다. 돈은 관계의 진짜 온도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걸. 평소 말로는 몰랐던 것들이 돈 앞에서 드러난다. 책임감, 존중, 양심 다 보인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게 아프다면 돈 거래를 더 신중히 하라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다. 상황을 믿으라는 거다. 그리고 내 기준을 믿으라는 거다. 나는 이 선까지다. 그 선이 있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혹시 지금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속이 끓고 있나? 연락하기도 애매하고 말 꺼내기도 불편하고 그렇다면 이미 마음이 상한 거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자존심이고 신뢰고 관계다. 그래서 더 아픈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돈 문제로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건 아니다. 상대의 선택일 뿐이다. 10부. 사람은 많은데 왜 더 외로울까? 젊을 땐 몰랐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전화벨이 울리면 귀찮았고 약속이 겹치면 피곤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온다. 문자는 광고뿐이고 알림은 카드 사용 내역뿐이다. 이상하게 조용하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관계는 줄어든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정리된다. 회사 사람, 아이, 친구, 부모, 이웃, 동호회 사람들.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같이 흩어진다. 처음엔 바빠서 못 느낀다. 그러다 문득 달력에 약속이 하나도 없는 날을 보면
가슴이 휑하다. 내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나? 아니다. 환경이 바뀐 거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마음이 닿지 않아서 생긴다. 밥은 같이 먹는데, 속 얘기는 못하고 웃긴 얘기는 하는데, 아픈 얘기는 못한다. 겉도는 대화, 날씨 얘기, 건강 얘기, 뉴스 얘기. 정작, 나 요즘 좀 힘들어. 이 말은 못한다. 그게 외로움이다. 나이 들수록 속을 더 감춘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괜히 걱정 끼칠까봐. 나는 괜찮아? 다 잘 지내지? 그 말이 습관이 된다. 그런데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말하다 보니 진짜 혼자가 된다. 또 이런 것도 있다. 우리는 기대치를 낮춘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마음을 접는다. 관계를 넓히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괜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익숙한 몇 명 안에서만 맴돈다. 그 몇 명이 바빠지면 나는 조용해진다. 외로움은 비교해서 더 커진다. SNS 열면 누군가는 여행 가 있고, 누군가는 가족 모임 중이고, 누군가는 친구들이랑 웃고 있다. 사진은 늘 밝다. 그 화면 보고 나면 내 거실이 더 조용해 보인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아니다. 다들 자기만의 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한다. 그런데 남의 웃는 얼굴만 보니 내 한숨이 더 크게 들린다. 나는 한 번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100명과 인사해도 마음은 그대로다. 하지만 한 명과 깊게 얘기하면 숨이 좀 놓인다. 문제는 그 한 명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벽을 세운다는 거다. 어차피 오래 못 가. 괜히 기대했다 실망할 바엔 그렇게 시작도 안 한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내가 재미없는가? 내가 매력이 없나? 아니다. 관계는 타이밍이다. 내가 별로라서가 아니라 지금 주변에 맞는 사람이 없을 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나의 가치로 착각한다. 그게 제일 위험하다. 나이 들수록 친구 만들기 어렵다 말한다. 맞다. 어릴 땐 학교가 있었고 회사라는 공간이 있었다. 공통분모가 자동으로 생겼다. 지금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만날 기회가 없다. 그래서 더 용기가 필요하다. 새 모임 나가고 낯선 자리 앉고 먼저 말 걸고 그게 어색해서 많은 사람이 포기한다. 또 하나, 외로움은 자존심과 싸운다. 먼저 연락하기 싫고 먼저 약속 잡기 싫다. 왜 나만? 그 생각이 든다. 그런데 상대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 다들 기다리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관계는 누군가 한 번은 먼저 움직여야 굴러간다. 그게 꼭 내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아무도 안 하면 결국 내가 고독해진다. 나는 이렇게 바꿔봤다. 거절당하면 어때? 한 번 어색하면 어때? 별일 아니다. 한 번 연락했다가 답이 시원치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안 하면 계속 아쉽다. 아쉬움은 쌓이고 쌓이면 외로움이 된다. 차라리 한 번 움직이고 말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옥이면 어디 가도 외롭다. 혼자 밥 먹는 게 초라하게 느껴지면 누구랑 먹어도 허전하다. 나와 대화가 안 되면 타인과도 깊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혼자 걷는 시간을 만들었다. 휴대폰 없이, 이어폰 없이 그냥 걸으면서 내 생각을 듣는다. 처음엔 어색했다.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졌다. 외로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다루는 거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완전히 채워지진 않는다. 그 빈 공간이 나를 숨쉬게도 한다. 너무 꽉 차 있으면 오히려 숨이 막힌다. 그러니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말고 신호로 봐라. 내가 사람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마음을 나누고 싶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다. 혹시 지금 집이 너무 조용한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TV 소리 크게 틀어놓고 있나? 그렇다면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짧게라도 연락해봐라. 잘 지내? 그 한 줄이면 충분하다. 큰 얘기 안 해도 된다. 관계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안부에서 이어진다. 11부. 후회는 왜 나이 들수록 또렷해질까? 젊을 땐 앞을 본다. 내일을 보고 다음을 보고 더 멀리를 본다. 그래서 뒤를 돌아볼 틈이 없다. 그런데 나이 들면 앞보다 뒤가 선명해진다. 이상하지? 앞은 흐릿한데 뒤는 또렷하다. 10년 전 말 한마디, 20년 전 선택 하나, 그 장면이 밤에 갑자기 떠오른다. 낮에는 괜찮다. 사람도 있고 소리도 있고 할 일도 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 속에서 기억이 소리를 낸다. 후회는 큰 사건만 오는 게 아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왜 참았을까? 그때 왜 붙잡지 않았을까? 사소한 장면들이 더 오래 남는다. 우리는 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말한다. 맞다. 그 순간엔 그게 최선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내가 그 장면을 다시 보면 다른 선택이 보인다. 그래서 괴롭다. 사람은 결과를 알고 나서 과거를 판단한다. 이걸 뒤늦은 지혜라고 해야 하나? 그때는 몰랐던 걸 이제는 안다. 그래서 왜 몰랐을까? 자기 자신을 탓한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그때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다. 경험도, 정보도, 마음의 크기도 지금과 달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한 선택을 지금 기준으로 재판하면 당연히 유죄다. 후회가 반복되는 이유는 미해결 감정 때문이다. 미안함, 분노, 아쉬움.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억은 계속 돌아온다. 특히 사람과 관련된 후회는 더 오래 간다. 부모에게 했던 말, 자식에게 못한 말, 떠난 사람에게 못 건넨 한마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더 쓰리다. 나는 한동안 어떤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젊었을 때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 그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날카로웠을지 이제야 보인다. 그때는 내가 억울했다. 지금은 내가 거칠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살다가 시간이 지나야 상대 입장이 보인다. 그래서 후회는 늦게 온다. 그런데 말이다. 후회가 꼭 나쁜 건 아니다. 후회는 내가 변했다는 증거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뜻이다. 아직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후회도 없다. 아프다는 건 성숙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문제는 후회에 붙잡히는 거다. 후회는 되돌리는 힘이 아니라 배우는 힘이어야 한다. 밤에 누워 그 장면이 떠오르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하고 못하면 마음속으로라도 정리하라. 모든 과거가 현실에서 해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때의 나를 끝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 있다. 사람은 하지 않은 선택을 더 후회한다. 했던 일보다 못 해본 일이 더 오래 남는다. 도전 안 해본 것, 말 안 해본 것, 떠나보내지 못한 것. 실패는 아프지만 경험이 된다. 시도조차 안 한 건 상상으로 남는다. 상상은 계속 미화된다. 그때 했으면 달라졌을까? 아마 또 다른 고민이 있었을 거다. 인생은 어느 길을 가도 완벽하진 않다. 다만 다른 문제를 만날 뿐이다. 후회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뉜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 지금이라도 바꾸는 사람. 과거에 머물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말끝이 늘 그때로 시작한다. 지금이라도 바꾸는 사람은 작게 움직인다. 늦었다 생각한 공부를 시작하고 망설였던 취미를 해보고 어색한 연락을 먼저 한다. 큰 변화는 아니어도 방향이 다르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그래서 더 후회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생각이 과거를 더 붙잡게 만든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선명해질 수 있다. 많이 말고, 조금만, 완벽 말고, 진심만. 지금의 선택 하나가 미래의 후회를 줄인다. 혹시 지금 가슴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 못한 말이 있나? 그럼 너무 계산하지 말고 짧게라도 건네라. 그때 미안했다. 잘 지내냐? 대단한 화해가 아니어도 된다. 내 마음을 풀어놓는 게 먼저다. 상대 반응은 그 다음 문제다. 우리는 상대의 답까지 통제하려다 아무것도 못한다. 후회는 시간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긴다.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후회도 적다. 당신이 후회가 많다는 건 그만큼 치열했다는 증거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라. 이제 1부부터 11부까지 여기까지 왔다. 돈 이야기, 사람 이야기, 외로움, 그리고 후회. 결국 다 같은 말이다.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다. 하지만 덜 후회하는 방향으로는 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용기 있게. 그러면 다음 밤은 조금 덜 아플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